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수은 중독 요오드로 해독한다 라는 내용입니다. 그 수은 중독이라고 하면 이제 중금속인데요. 보통 우리가 중금속을 해독할 때 뭐 킬레이션 주사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, 그 수은은 킬레이션으로 해독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킬레이션 주사를 맞아서 수은은 빠져나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,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들이 실제로 중금속 중독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메가3 같은 식품을 고를 때도 그 수은을 잘못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기능학 검사할 때도 초기에 중금속 검사를 먼저 이렇게 할 경우가 뭐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대부분은 아니에요. 그거는 뭐 다른 더 중요한 검사들이 많아서 그런데요. 그 수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는 거는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중금속 미네랄 검사죠. 모발로 보는 검사죠. 자, 그러면은 근데 이거 모발로 했을 때 이제 수은이 나왔다, 수은이나 다른 중금속이 나왔다 했을 때 요거를 요오드로 해독할 수가 있어요. 그 요오드로 해독하는 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요오드가 해독한다는 거, 요오드는 해독과 분비의 키 뉴트리언트인데, 특히 이제 브롬불소, 염소 이런 할로겐족 독소랑 중금속, 수은, 납, 알루미늄, 카드뮴 이런 걸 전부 다 해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, 요오드가. 근데 그 150 마이크로그램,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영양제에 있는 일반 영양제, 종합 영양제에 있는 150 마이크로그램이나 그냥 일반 깁, 미역, 다시마를 많이 먹어서는 해독하는 용량에 도달하기가 힘들어요. 마치 이제 항암 치료할 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주사를 맞듯이 요오드로 중금속을 해독하려 그러면 최소 12.5mg 이상 고용량으로 먹어야 해독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해독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서 그래요. 그리고 이런 몸에 이제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에 혹 같은 거 있는 분들이 요오드를 고용량 복용하면 굉장히 졸렸고 막 깔아앉고 잠을 많이 자고 막 피부에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,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은 중금속보다는 불온불소, 염소 저런 독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.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. 몸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은 내가 정말 해독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. 자, 요오드를 50mg을 먹고 소변으로 수은이 나오는 걸 측정한 건데, 처음에는 아예 안 나오다가 요오드를 먹고 나서 하루 동안에 이렇게 나오는 용량이 확 늘고 30일이 지나니까 좀 배출을 많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더 먹게 되면 더 줄겠죠. 예. 점점 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.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중금속이 해독되는 그런 외국 사례 그래프입니다. 자, 이쪽에 보시면 수은이 굉장히 높게 해서 이 상단을 뚫고 나갈 것 같은데요.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수은이 높았던 분입니다. 근데 이게 다름 아니라 누구 거냐면 제 결과입니다. 제 결과. 2011년도 5월이니까 꽤 됐죠. 지금 벌써 한 7년이 넘었는데, 저게 왜 저렇게 됐냐면 저때 제가 육고기를 안 먹고 물고기만 먹었어요. 몸이 건강해지려고. 그때는 이제 육고기에 대해서 어떤 뭐 농약이나 무슨 살충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바람에 물고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생선을 많이 먹었는데, 많이 먹은 거 외에는 다른 거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영양제를 보충하는 거라든지 뭐 오메가3 고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맞게 했는데 저렇게 높게 나오는 줄을 몰랐어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수준이 저렇게 높게 나오면은 그 혈관 질환이나 뭐 신경계 질환이나 알 수 없는 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데, 당시 저는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. 그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이 많이 커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었는데, 저 정도 나오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심한 그 에너지 대사의 저하나 뭐 기억력 감소나 그 신경계 질환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빨리 저를 해독하기 시작했죠. 그래서 2년 한 반 정도 있다 하니까 이제 한 반 정도로 떨어졌고,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더 떨어졌죠. 2년 있다가.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데 이제 거의 다 정상이 됐습니다.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죠. 이제 가끔 이렇게 검사해 보면 저렇게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 검사하는 이 업체가 우리가 해외로 보내는 업체인데, 이 검사 업체가 가장 그 정확한 거라고 전 보여요. 여러 가지 회사에다 해봤지만 다른 데는 너무 중독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실제로 임상 증상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너무 과도하게 검사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이
이 업체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. 진짜 독소가 있는 사람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많이 검출되지는 않지만 가장 믿을만해서 이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났었어요. 이게 수은 중독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, 그 문성면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수은이랑 그러니까 환경 독소에 중독이 돼서 이제 사망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. 1988년이니까 꽤 많이 됐죠. 이걸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, 그때 15살밖에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거의 학생이죠, 학생.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한 거죠. 한 달 동안 뭘 했냐면 수은 체온계 만드는 그 수은 체온계에다가 수은을 주입하는 그 일을 했대요. 그러니까 수은에 노출이 된 거죠. 그리고 페인트 칠이랑 신나로 물건을 닦는 걸 한 거죠. 근데 페인트 칠하고 신나로 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지금도 많잖아요. 뭐 여러 가지 공장도 있고 뭐 공사도 있고. 근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, 이게 지금 읽어봐도 되게 놀라운데,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게 된 거죠. 근데 병원에 갔더니 당연히 이제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. 도대체 왜 아픈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 2달이 안 돼서 휴직을 하고 그 집에서 설을 새려갔다가 이 경련을 하면서 눈이 뒤집히고 쓰러졌어요. 그래서 한약도 먹고 무당 가서 구토해봤지만 나아질 리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. 환자 직업이 뭡니까? 그러니까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한두 달 일했습니다. 이랬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수은 검사를 하게 된 거죠. 유기용제 검사를, 유기용매들.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능학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업이 뭐냐, 어떤 일을 하시냐 이런 걸 꼭 물어보는데, 이때는 이 질문을 한 의사를 만나기가 힘들었단 얘기죠. 그런데 이런 수은 중독에 대한 어떤 진단서를 보고도 산재 요양 신청서도 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사인도 하지 않았고, 그렇게 돼서 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, 이런 어떤 그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. 이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굉장한 집회가 벌어지게 되고, 결국에는 그래서 산재 요양 승인했지만 문성면이라는 학생은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. 이게 우리 그 환경독소, 중금속 이런 환경독소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알리는 거죠. 우리가 그 산업화가 되면서 일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사망할 수가 있다는 거, 이런 거를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.